매뉴얼 제작할 때 유의할 점들이 나오는데요. 일단 매뉴얼에 행동 가이드가 들어가야 될 때는 상세히 묘사를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고객한테 가까이 다가가서 안내한다 이런 것보다는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안녕하세요. 병원 언니 정지훈입니다. 오늘은 잘 되는 병원, 잘 만든 매뉴얼 시스템2의 우리 병원 매뉴얼 직접 만들어 보기 이 파트만 요약해서 바로 매뉴얼을 제작해 보실 수 있도록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시스템2로 넘어가게 됐네요. 자, 저희 회사에서 병원 미스터리 모니터링이나 서비스 관찰 모니터링을 자주 시행을 하는데요.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이 개선 피드백이 있습니다. 뭐냐면 직원들 말투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즉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거고요. 또 고객의 대기 시간을 잘 관리해주지 않는다. 또 고객 맞이와 배웅 인사를 특정 직원만 한다.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요즘 고객분들이 아주 다양한 서비스 기관에서 서비스 응대를 받다 보니까 처음 들어갔을 때 맞이와 나올 때 그 배웅 인사의 퀄리티에 대한 아주 기대치가 높거든요. 그래서 병원들이 요즘은 맞이 인사와 배웅 인사에 정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그 병원의 서비스 자질이 뛰어난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면 평균 이상으로 좀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반면에 근무하는 직원들 대다수의 이 태도가 좋지 않으면 불친절한 병원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하셨을 때 이 서비스 품질이라는 거를 시스템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이건 뭐 사람 보는 눈이 뛰어나서 좋은 직원을 잘 채용하거나 아니면 운이 좋거나 이렇게 병원의 그 중요한 서비스 품질이 결정된다. 조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는 표준화가 1번입니다. 그리고 나서 개인의 자질을 좀 끌어올리고 그 본인의 서비스 스타일에 따라서 고객들한테 이 서비스에 플러스 알파를 더하는 거죠. 그게 차별점이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매뉴얼이 중요하다고 좀 강조를 드리고요. 자, 저는 보통 매뉴얼 카테고리를 크게 내부 규정, 업무 매뉴얼, 서비스 매뉴얼, 전화응대 매뉴얼, 상담 매뉴얼, 고객관리 매뉴얼 이렇게 나누어서 컨설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병원의 실정에 따라 좀 카테고리는 달라질 수 있는데, 자, 이 책 95페이지에 있는 예약 변경 매뉴얼을 한번 볼게요. 전화 매뉴얼이거든요. 자, 여기 책에 보면은 이런 매뉴얼 그런 샘플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전화로 예약 변경을 하는 그런 스크립트를 매뉴얼화 시켜놓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일부를 보면은 자, 매뉴얼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전화 멘트가 정해져 있죠. 제가 매뉴얼 스크립트대로만 한번 읽어볼게요. 감사합니다. 메디피아 클리닉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주인 고객님. 실례지만 생년월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소중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내일 3시 필러 상담 예약 확인되십니다. 예약 변경은 언제로 도와드릴까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고객님 5시에는 예약이 마감되어서 예약 변경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 5시 이후나 다른 편한 시간대에 가능하실까요? 네,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주님 내일 6시로 예약 변경 도와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문의사항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예약 문자 재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런 식의 스크립트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모든 직원이 똑같이 응대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네, 이러한 스크립트,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전화 모니터링을 했을 때 너무 직원 개인 말투에 의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편차가 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드 사례로 예시를 들자면 성함 어떻게 되세요? 생년월일 어떻게 되세요? 이런 전화 모니터링도 허다하고요. 예약 변경 언제로 해드릴까요? 저희 5시는 예약 마감돼서 다른 시간 언제 괜찮으세요? 이러한 이제 응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왜 매뉴얼이 필요하신지는 이 스크립트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럼 매뉴얼은 누가 만드는가? 네, 해당 업무의 경력자가 만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당연히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이요. 저희도 컨설팅을 할 때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 직원들이 참여해서 같이 제작하는 것인데 본인들이 늘 사용하는 말투, 행동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매뉴얼화, 문서화 시키는 걸 상당히 어려워해요. 그 표현을 일상생활처럼 쓰는데 그 정리를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영상 보시는 병원 원장님 계시다면은 그 매뉴얼 뭐가 힘들어, 그냥 만들어 보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참고 자료를 이런 책들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일단 한번 만들어 보시고 업무에 적용해 보고 좀 다시 수정하는 이런 반복 과정을 거치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병원의 매뉴얼을 우리 병원에 그대로 사용할 수는 절대 없어요. 병원의 상황과 환경 또 직원들이 다르기 때문에 매뉴얼은 무조건 그 병원의 실정을 반영해서 이 현실성이라는 게 매뉴얼의 필수
조건입니다. 자, 또 책 96페이지 보시면 매뉴얼 제작할 때 유의할 점들이 나오는데요. 같이 중요한 포인트 한번 몇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매뉴얼에 행동 가이드가 들어가야 될 때는 상세히 묘사를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고객한테 가까이 다가가서 안내한다. 이런 것보다는 뭐 1m 정도 또는 그 병원의 구조에 따라서 뭐 타일 몇 개 앞 또는 정수기 앞까지 가서 뭐 안내를 한다.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시는 게 좋고, 또 병원의 매뉴얼에서 호칭은 다 통일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주님, 정주님 이렇게 고객 호명도 다양한 방식으로 하는데 그런 호명들도 좀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고요. 또 서비스 시작과 종료 시점이 정확하게 좀 표기가 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한다 이런 것보다는 자동문이 열리고 고객이 입장하는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한다, 이렇게 측정 가능하게 좀 행동들을 더 잘게 쪼개서 명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고객에게 양해를 구한다. 이런 것보다는 대기 시간이 20분 이상 길어지면 또는 뭐 10분 이상 발생이 예측되면은 고객에게 이러이러한 멘트로 안내를 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 매뉴얼이 뭐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심플할 수 있지만 제작을 하려는 분들께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같이 한번 좀 열심히 병원 매뉴얼을 잘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을 위해서도 직원을 위해서도 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급여를 주면서도 직원들이 성장하는 배움터가 되는 병원, 또 직원들 입장에서도 급여를 받으면서도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해주는 일터, 이게 제가 꿈꾸는 그런 병원입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원 탐구 생활은 병원 언니,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꼭이요.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